자, 오늘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된다. 그래프를. CF지만. 그래서 삼각함수 그래프라고 하면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외울 필요 없이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그려줘야 돼. 조금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이해가 돼야지만 이것들이 다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죠. 직접 그려보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많이 그려보는 게 최고입니다. 외우지 않고 원래대로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함수 그래프도 똑같아요. 뭐를 보고 그리냐? 우리가 매번 했던 좌표평면을 보고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띠리링 띠리링 단위원에서 이제 노는 거죠. 단위원에서 노는 거고, 자, 우리가 중3 때도 살짝 배우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단위원을 쓰면 R은 다 뭐로 바뀌냐면 다 1로 바뀝니다. R이 다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위를 움직여 다니면서 여기 위를 움직여 다니면서 당연하지만 사인 세타는 R분의 Y인데 R이 1이니까 사인 세타는 Y좌표랑 똑같습니다. 단위원에서 사인 세타는 누구랑 똑같다? Y랑 똑같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니까 R이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X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왜 이 단위원에서 동정좌표를 돌리냐라고 물어본다면 소희야 이유가 뭐였어요? 단위원에서 동정을 돌립니까? 좌표를 돌립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거 따라서 돌리잖아. 계속. 이거 따라서 돌리잖아. 이렇게 돌리잖아. 아니? 반지름을 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로. 반지름이 1. 그러니까 분모가 1이 되면 이걸 동경좌표를 이 원방에서 돌리는 이유는 반지름을 계속 1로 유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반지름이 1로 유지가 돼야지 사인 세타를 해석할 때 무슨 좌표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Y좌표를 보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 이게 헷갈리잖아. 보기가 어렵잖아. 그 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단위원에서 도요해요. 왜냐면 반지름을 뭐로 유지시켜서? 1로 유지시켜서. 그래서 Y좌표를 쫓아다니면 그게 뭔 거야? 사인 그래프인 거야. X좌표를 쫓아다니면 그게 코사인 그래프인 거야.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X축과 Y축을 그리는데 X축이 뭐냐? 각도예요. 자, X축이 뭐라고요? X축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그릴 때 보면 알지만 X축은 각도, 호도법을 쓴 각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인 그래프를 그리려면 Y는 사인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을 이제 각도로 볼 거야. 그리고 Y축은 사인 값으로 볼 거야. 근데 봐봐. 그러니까 X가 각도라는 얘기는 이 우리 그래프를 돌릴 때 내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냥 다 이해 한번 해보세요. 한 번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P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P가 여기 있으면 당연했지만 이렇게 동정이 나오겠죠? 이때 이게 세타가 됩니다. 이게 각도예요. 이게 바로 X축에 있는 각도로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각도하고 뭐를 대응시킬 거냐면 여기 있을 때 Y좌표. 그러니까 이제 함수니까 X에서 Y로 대응을 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각도와 뭐를 대응시킬 거냐면 이 Y좌표. 왜냐면 사인 세타가 뭐니까? Y좌표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연결해서 뭐를 만들 거다?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각도에 대응되는 Y값을.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여기서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 P가 있어. 여기 P가 있으면 이 각도에 이 Y값이 좌표로 찍히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볼게요. 내가 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건데,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내가 여기서 출발한다고 볼게요.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각도는 맨 처음에 몇 도가 되는 거냐? 홍조 몇 도야? 여기 있으면. P가 여기 있으면 각도가 몇 도야?
없잖아. 몇이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각도가 없겠죠? 여기 쓰면 처음에 출발할 때 각도가 없을 거란 말이야. 0일 거란 말이야. 그때 y좌표도 몇이 되는 거죠? 0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0,0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각도도 없고 y좌표도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0,0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0,0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조금 올라왔어. P값이 이렇게 조금 올라온 거야. P값이 조금 올라오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이때 각도, 이 각도에 대응되는 실수값, 호도법과 이 y좌표를 대응해서 좌표를 찍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잠깐 느낌을 보세요.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 따라 각도가 좀 커져. 각도가 이렇게 쭉 커지고 있단 말이야. 각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면 얼마만큼 커지냐면 0도부터 여기까지 오면 2분의 8까지 커지잖아. 90도니까. 그러면 봐봐. 각도가 이렇게 점점 커짐에 따라서 y좌표도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커진단 말이야. 0부터 어디까지 커지냐면 여기 오면은 y좌표가 몇이 되는 거죠? 1이 되죠. 그러니까 y좌표가 이런 모양으로 점점 커져요.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이해됐어요 지금? 이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0부터 점점 올라간다고. 각도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y좌표가 이게 찍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게 y좌표 찍히고 점점 찍혀요. 점점 커져요. 커질 때 이런 곡선 모양으로 커진단 말이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0부터 곡선 모양으로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커집니다. 그래서 1까지 커지는데 그때의 각도가 이렇게까지 올라왔다니까 2분의 8일 때다. 1까지 커지는데. 지금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X 지금은 각도야. X가 각도에 대응되는 거에 따른 Y좌표를 다 계속 그리고 있는 거야. 지금 점을 찍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각도가 커지고 있죠. 각도가 0부터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가면 2분의 8까지 커지는데 그때 Y좌표도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 점점 커지고 있는 거야. 곡선에 따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2분의 8까지 왔죠. 2분의 8까지 왔어. 이게 8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2분의 8까지 커질 때는 이게 점점 Y좌표가 어떠냐? 그럼 내려가고 있잖아. 감소한단 말이야. Y좌표가 점점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감소해요. 어디까지 감소하냐? 파이가 될 때까지 여기로 오게 되면 파이가 되잖아? 여기로 되잖아? Y좌표 0까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Y좌표만 쫓아다니는 거야. 각도랑. 그래서 2분의 8부터 파이까지 각도가 가고 있을 때 Y값은 1부터 0까지 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파이까지 갑니다. 1부터 0까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면 이제 각도가 파이에서 2분의 3 파이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y좌표가 0에서 어디까지 감소하냐면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해요. y좌표만 지금 쫓아다니는 거야. 각도 키우면서. 그러면 파이부터 2분의 3까지 해도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 이게 2분의 3파이죠. 그러다가 2분의 3파이에서 2파이까지 올 거야. 이렇게 2파이까지 오는데 여기서는 다 증가해. 마이너스 1부터 점점 올라가면서 증가하다가 2파이가 되면 0이 되는 거죠. y좌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2파이까지 가면 0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인 그래프예요. 내가 지금 사인 그래프 그린 거야. 이게 각도에 따라서 y좌표를 다 돌리면서 찍은 거야. 각도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각도와, 그러니까 x축이 각도야. 그러니까 각도가 x축이었던 적이 없잖아. 여러분이 처음에 각도가 x축이라는 걸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순환하는 거야. 왜냐? 다 똑같은 모양을 또 떼요. 왜냐면은 이게 y좌표가 계속 똑같이 돌거든요. 이게 2파이마다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2파이까지 갔어.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또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요. 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게 2파이마다 사인 그래프가 계속 반복된다고.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주기적으로 계속 똑같은 모양을 띈다. 그래서 무슨 함수를 띈다고? 주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계속 똑같은 모양을 띠냐면 2파이만큼 계속 똑같은 모양. 2파이. 주기를 기억하죠. 주기가 2파이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반복되는 거야. 계속 똑같은 게. 또 돌면, 봐봐, 또 한 번에 돌았어. 또 돌면 또 똑같은 모양, y가 찍힐 거 아니야. 똑같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는 거, 이게 사인 그래프예요. 이게 이해되냐? 이해돼요? 우리 가빈이 이해되냐? 그러면 이제 코사인은 어렵지 않아요. 이 코사인은 y좌표 대신에 누굴 따라다니면 되는 거냐면 x좌표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x좌표만. 단위 원에서. 왜냐면 r이 1이니까.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여기 있으면 각도는 0이지만 x좌표는 몇이죠? 1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 쫓아다니는 거니까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돌려놨다고 보면 되나? 약간 느낌적으로 돌려놨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x좌표가,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사인은 이걸 쫓아다녔다면, 이 길이를 쫓아다녔다면, 코사인은 요 길이, x좌표니까 요 길이를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x좌표가 점점점 줄거든요? 줄어요, 점점. 이렇게. 각도가 커짐에 따라서. 동경좌표 따라 올라가면 따라서 이게 점점점 x좌표 줄어,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몇시에서 시작하냐면, 처음에 1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0일 때 1이에요. 왜냐하면 각도가 0이었을 때 x좌표가 1이니까. 시작부터. 그러다가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올라가면 이게 점점 이 x좌표가 올라가면 따라 점점 줄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 가잖아? 그럼 x좌표가 0이 돼요. 0이 되죠? 2분의 파이까지 오면 x좌표가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동경좌표에 도는 거야. 계속 단위원에서 여기 0 되는 거야. 왜냐면 반지름 1로 만들어 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래프가. 그리고 아마 요 만날 때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요 만날 때가 4분의 파이입니다. 코사인과 사인 만날 때. 왜냐면 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둘 다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둘 다 2분의 루트 2예요.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여기까지 왔어. 이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는데 x좌표가 이제 음수로 넘어가요. 음수로 넘어가서 계속 가다가 파이가 되면 몇 가지 x좌표가 나가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점점 뒤로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해요. 그래서 파이 때까지 마이너스 1까지 감소를 합니다. 코사인 그래프. 마이너스 1 감소를 해요. 그러다가 파이부터 여기까지 오면 여기 돌면 이제 점점점 x좌표가 점점 커져. 음수인데 점점 줄어들죠. 음수 줄어들다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x좌표가 0이 돼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2분의 3파이 때가 점점 커지다가 0이 됩니다. 0이 되다가 다시 1로 넘어가면 2분의 3파이 2파이가 되면 점점 x좌표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다가 2파이 되면 1로 돼요. 다시. 그래서 요게 코사인 그래프. 요 파란색이 사인 그래프. 둘 다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거 보고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노는 거예요. 다 여기서.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여기서 다 놀아요. 웬만한 증명들도 다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삼각함수는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왜냐면 웬만한 삼각함수의 성질, 뒤에 배우겠지만 삼각함수의 관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다 여기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삼각함수 그래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많이 그려보는 거지. 내가 이거 쫓아다니면서 각도 올리면서 y좌표 쫓아다니고 x좌표도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다 잊어버리고. 이거 특강이 끝났을 때 다 잊어버려도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는 원리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걸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기하죠? 이런 그래프는 없었죠. 왜냐면 X축의 각도인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대부분 다 각도보다는 길이, 이런 다른 것들이었지. 이렇게 각도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우리 홍준아 이해되니? 이해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이제 주기함수고 2파이씩 반복이 되는 거고 얘네의 정의역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 정의역은 x값을 뭐 갖냐 이거거든요. 아직 파에서 이제 안 나갔는데 x값은 다 가져요. 시리즈 전체 다 갖습니다. 근데 y좌표를 이제 치우기라고 하는데 y좌표는 어디부터 어디밖에 안 가냐면 y좌표는 이 사이에서밖에 안 가져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가집니다. y좌표는 다른 데는 가지질 않아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면은 220페이지까지 내가 지금 그려준 거예요. 220페이지까지. 지금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지금. 완전 기본형을 이제 이 원리를 보고 그린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지만 이거 보고 그리시면 돼요. 생각해서 외우지 마시고요. 그때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칭은 좀 배우거든요. 대칭은 좀 미리 배워놓을게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주기함수라는 개념은 처음 나와요. 주기함수라는 개념 처음 나오는데, 이제 주기함수는 이게 뭐냐? 주기함수는 뭐냐? 주기함수는 반복된다는 거야. 계속 반복. 똑같은 모양이. 처음 나왔죠. 왜냐면 다항함수나 뭐 이런 배웠던 함수들은 주기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기함수 개념이 삼각함수 배우면서 처음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함수예요. 이걸 주기함수라고 하고, 주기함수를 이제 수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원래 값과 2파이 더한 값이 항상 같다. 2파이 차이 나면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 2파이씩 주기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주기를 씁니다. 그럼 이게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거야. 2파이가 x좌표가 2파이 차이 나면 계속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야. 계속 같은 모양을 가진다는 거야. 이게 이제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칭이 있는데, 우리가 대칭은 한번 자세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 시간 때. 우리 빨리 그리지 않더라도. 자, 대칭은 뭐냐? 우리가 대칭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Y축 대칭과 뭐를 배우냐면 원점 대칭을 배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필기를 하든지 잘 적어 놓으세요. 우리 이제 배우는데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다항함수를 그려보면 영어로 짝수가 뭐냐면 2분이거든요. 홀수가 이제 R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 2분 펑션, 그 다음에 뭐 R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자면 뭐 이런 거예요. 다항함수에서 짝수차 함수들은 뭐 Y는 뭐 X제곱, 뭐 X 4제곱, 뭐 X 6제곱 이런 그래프들은 다 어떤 모양을 띠냐면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대칭성을 가져요.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짝수차 함수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대칭이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Y로 이렇게 포개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Y축 대칭이라고 부르고 이거 옛날 말로는 이 Y축 대칭을 옛날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함수들을 Y축 대칭이라는 함수를 옛날 말로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간간히 섞여서 나와요.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우함수가 뭔 소리야? 하는데 이게 Y축 대칭 함수라는 소리야. 그래서 Y축으로 포개된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Y축 대칭 함수인 걸 알 수가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얘가 Y축 대칭 함수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프 안 그려도 수식만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Y축 대칭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바뀐다 그랬죠? Y축 대칭이 되면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배웠잖아. 우리 한번 지호야 Y축 대칭 되면 뭐가 바뀌냐? X가 바뀌잖아. X가. 그냥 봐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원래 함수와 똑같이 나오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가는 거야. 바뀌었어. 좌우가 바뀌었는데도 같은 식이 나와. 그러면 원래 함수가 Y축 대칭 함수인 거야. 만약 Y축 대칭이 아니었다. 봐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요. 만약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X 대신에 만약에 마이너스 X를 넣었잖아? 그럼 얘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는 거를 얘를 뭐 한다는 거야? Y축 대칭시킨다는 거야. 그럼 Y축 대칭된다는 거는 이 부분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이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런 그래프로 바뀐다. 원래 이런 그래프였다면 이거를 Y축 대칭시켜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다. 근데 원래 Y축 대칭이었던 함수들은 원래 Y축 대칭 함수들은 얘가 마이너스 X면 일로 가는 거야. 얘가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 나오는 거야. 바꿔봤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Y축 대칭했던 함수들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하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그림을 다 그려져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결론은 이해를 다 하려면 그림이 완벽하게 이게 느낌이 와야 돼. 항상 외우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그림놀이판이거든?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x제곱 예를 들어봐. 이게 이제 fx였어.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제곱하게 되면 다시 x제곱 나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자기 자신 나와. 왜냐?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이렇게 있던 게 똑같은 거야. 자기 자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 근데 원래 함수랑 똑같아. 그럼 우함수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알겠지. yx 대칭함수인지. 근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알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하냐? 봐봐. 우함수들은 이 fx가 우함수라고 할게. 이 우함수들은 fx나 여기다 마이너스 x 집어넣었어. 똑같아. 똑같이 나온다. 마이너스 집어넣어도 다 짝수니까 다 집어먹혀요. 없어져요. 원래 함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원래 식이랑 똑같아져. 이런 것들은 다 y축 대칭함수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이분 펑션이라고 하는데 왜 이분 펑션이냐면 다음 함수 중에 짝수차들이 다 이분 펑션이거든. 다 y축 대칭이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에서 그렇게 따왔는데 이게 이제 y축 대칭함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되냐?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 이제 누가 나오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원점 대칭이면 홀수차 함수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홀수차 함수들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홀수차 함수들은 그래프 모양. 이런 함수들이 다 뭐 대칭이냐? 이 함수들이 다 원점 대칭이에요. 자, 예를 들어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불러요. 그 원점 대칭이 뭐냐? 그림적으로 여기 있을 때 이 원점을 대칭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얘랑 대칭으로 존재한다. 여기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대칭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원점으로 대칭되는 거죠. 점 대칭이 되는 거죠. 선 대칭이 아니라. 점 대칭이 됐을 때. 이런 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고. 원점 대칭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있던 좌표가 여기로 가게 되면 부호가 둘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 우리가 배웠겠지만 여기서 x, y였던 걸 원점 대칭시키면 부호가 둘 다 바뀝니다.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원점 대칭 함수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옛날에 뭐라 불렀냐면 기하함수라 불렀어요. 기하함수라고 불렀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원점 대칭이나 기하함수랑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이 기하함수들을 이제 판에 친 거죠. 자, 이 기하함수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것도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원점 대칭인 거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원점 대칭 함수들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어. 봐봐. fx가 x 세제곱을 할게. f 마이너스 x를 집어넣잖아?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하나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fx랑 얘랑 부호가 반대예요. 이렇게 돼요. 이런 함수들. 자,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우함수랑 기함수, 뭐 y축 대칭과 원점 대칭을 가르치잖아? 그럼 애들 되게 웃긴 게 모든 함수가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인지 알아. 자, 그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이 있는데 우함수랑 기함수는 그 중에 일부분인 거야. 대부분의 함수들은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자,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시면 안 돼요. 가끔 애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우함수 아니잖아요. 그럼 기함수네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함수들 중에서 우함수와 기함수는 일부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함수들 중에서 우함수랑 기함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거지 대부분의 함수들은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에요. 원점 대칭도 안 되고 y축 대칭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안 되면 하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가르치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우함수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기함수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다 성립해야지만 우함수랑 기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닌 게 더 많아요. 오케이? 아닌 게 더 많습니다. 우함수와 기함수가 아닌 게 훨씬 많아요.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x부호 바뀔 때 y값의 부호까지 바뀌어요. 이런 걸 우리가 원점 대칭이 된다고 보고 이 원점 대칭되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가끔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막 따져요. 저 이거 우함수 아니잖아요. 그럼 기함수인 거죠. 막 따지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너 벌써 너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개념을 다 설명을 했어요.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 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도 원점 대칭되는 그래프가 있고 Y축 대칭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했겠죠. 아니어서 내가 설명할 이유가 있나요? 갑자기 심심해서 삼각함수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이 대칭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내가 얘기한 부분들은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수능 때까지 무조건 나온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되게 중요하다. 자주 나오고 맨날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하잖아 선생님이. 수능 때까지. 뭐 앞으로 안 본 사이다. 안 중요하다 그래요. 여기서 보고 안 봐 이제. 그럼 내가 뭐 대충 하고 넘어가. 그렇죠. 항상. 그러지 않겠니? 자 그러면 내가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연결해서 그리면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다 돼요. 모든 점들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사인 그래프는 뭐에 대해 대칭이 된다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가 얘랑 뭐 노동할 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된 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사인 x랑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원점 대칭 함수는 이렇게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집어넣고 부호 바꿔야지만 원래 함수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x축 부호도 바뀌고 요 앞에 붙는 게 y축 부호도 바뀌는 거다. 그러니까 x 부호 바뀌고 y 부호 다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같아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 그거 나중에 보시고 이게 원점 대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는 원점 대칭 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고 기함수라고 부르죠. 코사인 그래프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림에 똑같이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얘는 이 y축을 딱 포개져요. 코사인 그래프는.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무슨 대칭 함수가 되냐면 y축 대칭 함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함수라고 부르죠. 이럴 때 또. 자,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부호 바뀌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사인 x랑 코사인 마이너스 x가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x 값이나 이렇게 x가 되는 값이나 반대의 x나 y가 똑같아요. 뭐 이런 얘기야. y축 대칭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수식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우지 말고 그래프가 저렇게 되면 x에다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면 부호가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라는 거죠. 이제 넣어보면. 그래서 뭐 x로 넣으면 좀 헷갈려. 그러면 뭐로 넣어도 되는 거야? 숫자를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식에 대한 원리를 어떤 느낌인지를 이렇게 딱 알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냥 수식 주면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 이러지 말고 이 수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이해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어디를 했냐 221페이지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주기가 몇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얼마씩 반복된다고 했냐 형주랑 주기가 얼마씩 반복된다고 했죠? 주기가 얼마씩 반복이 되죠? 주기가 얼마씩 반복이 되죠? 2파이 한 바퀴 돌잖아. 한 바퀴가 2파이잖아. 그러니까 2파이마다 반복되는 그래프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이런 파도 모양? 아니면 뭐 파동 모양? 그 소리 같은 거 보면은 컴퓨터에서 소리가 이제 파형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삼각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이런 파형을 띠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누구냐? 소리. 우리 소리가 이렇게 파형을 떼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지진 나죠? 지진 나면 지진 이렇게 갈 때 지진파도 이렇게 파형을 띱니다. 뭐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교류 전기가 파형을 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 파형을 띠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갖고 온다? 뭐 소리, 뭐 지진파, 뭐 교류 전류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함수가 누구나 바로 삼각함수예요. 슬프지만 삼각함수 여러분들 겁나 싫어하는데 삼각함수가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우리 주변에서. 왜냐 우리 소리부터 시작해서 이 파형들이 너무 많아요. 뭐 파도 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별로 싫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웁니다.
여러분 싫어해요. 그런 이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최대한 그려주고 이해시켜 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제발 대충 띠 그리지 말고 정말 다 그려보세요. 하나씩. 왜 저렇게 되지? 다 이해하면서. 그러면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그리라고 했는데 안 그리고 집에 가서 띡 보고 넘어가 이런 애들은 또 한 6개월 뒤에 보면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런 제 말하는 거죠. 지금 했던 것들을 자기 걸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문제 많이 안 풀어도 된다고 했잖아. 문제는 내가 준 거 정도만 풀면 돼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 개념 이해하는 거에 모든 중점을 둬라. 그러면 우리가 2학년 때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프 놀이. 자, 넘어갈게요. 페이지 222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이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앞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A를 붙여요. A. 약간 A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그래프를 증폭을 시키는 거야. A를 곱하면.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사인 X가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서 Y는 이 사인 X를 많이 그렸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할 때 수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 뭐냐면 점 찍어서 가르쳐주는 거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점을 찍어봐가지고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서 보잖아? 그럼 다 점 찍었을 거예요. 거의 점 찍거든요. 근데 봐봐. 여기서 점을 찍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1일 때 사인이 만약에 2분의 파이였어. 그때 2분의 파이였을 때 여기 콕칠을 맞을 때거든요. 내가 만약에 1이었다고 쳐. 근데 여기는 x가 2분의 파이가 되잖아? 그럼 이게 1이 됐죠? 1이 2배가 되잖아. 뭐가 찍히는 거야? y는 2가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이렇게 곱해지잖아? 이 앞에 곱해지잖아? 그럼 원래 x값 들어갔을 때 그거의 값에 이만큼 곱해져서 y값이 찍혀요. 그러니까 좌표를 찍을 때. 어차피 이게 다 삼각함수니까 점 찍기 노리거든요? 이 점을 무엇을 다 찍은 거야. x가 값의 변화에 따라서 y값을 다 찍은 건데 어차피 그걸 다 놀이에요. 사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삼각함수가 뭐 어렵냐? 어차피 점 찍기 놀이에요. 이 x에다 어떤 값의 각도를 집어넣을 때 나오는 y값을 다 연결해서 점 찍어서 연결하면 그게 그래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 게 2배가 되면 원래 나왔던 점이 y좌표가 2배가 돼서 찍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가 2배가 돼서 찍힌다는 얘기는 좌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왜냐면 y좌표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사인 그래프가 있었다면 점을 찍어본다고 치면 원래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였어. 사인 x가. 근데 9배가 되면 앞에 2가 붙으면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2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더 2배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물리 시간에 배우면 이제 진폭이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진폭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소리로 보자면 우리 소리는 큰 소리랑 작은 소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높은 음과 낮은 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위아래 값은 뭐를 의미하냐면 큰 소리, 내가 소리를 크게 질렀다. 작아졌어. 소리를 크게 냈다. 높은 음과 낮은 음은 이 에너지랑 관계가 없고 진폭이랑 관계가 없고 요 주기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파형 같은 거 보면 막 높은 음 나면 이렇게 파형이 갑자기 이렇게 좁아져요. 높은 음은 낮은 음은 베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주기가 넓게 넓혀집니다. 그런 의미예요. 약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함수 표현 짜증나잖아. 약간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붙는 거, 요 A는 진폭, 위아래 Y값의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2가 됐어. 그럼 2배로 커지는 거야. 이게 만약에 2분의 1이 됐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만약에 2분의 1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은 2분의 1일 때. 검정색은 그냥 원래 Y sin X. 파란색은 Y는 2 sin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A 값에 따라서 위아래의 그 진폭이 바뀐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죠. 그 페이지에. 그 4페이지,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봐봐.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되잖아? 음수가 됐을 경우. 만약에 얘가 음수가 됐을 경우. 느낌 봐봐. 만약에 이게 음수가 됐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X부호가 바뀐 건가 Y부호가 바뀐 건가? Y부호가 바뀐 겁니다. X부호가 바뀌려면 여기 들어가요. 여기 부호 바뀐 거는 이게 Y부호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가 X축 대칭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플러스가 마이너스 오겠죠. 그렇지만 대충 느낌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음수가 되면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이렇게 돼요. 바뀌어요. 여기 있던 일로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y 값이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 때문에 반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인 경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그려보는 게 맞답니다. 머릿속에 남는 건 뭐 그려보는 게 무조건 맞다. 뭐 내가 다 그려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여기 앞에 붙는 거. 이 A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래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양수였어. 그러면 위아래만 이렇게 진폭이 바뀌는 거고, 음수가 가끔 나오면 바뀌어요.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A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통 양수를 많이 주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직접 그리면서 이제 알라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세요. 여기까지 하고 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y는 sin x랑 y는 sin bx. 그러니까 요 앞에 b가 오면은 얘는 과연 어떠한 그래프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거를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페이지 203페이지에 있는 거야. 또 점 찍어서 그리죠. 대충 느낌으로 봅시다. 느낌으로 보면 저 B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프에.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2잖아. 아니냐? 거의 2잖아. 이거 봐봐. 얘는 한 주기 돌아갈 때 느낌 보세요. 얘는 한 주기 돌아갈 때 0부터 2파이에 한 주기 돌잖아. 2파이까지 가는데. 근데 2x는 2파이까지 가는데 x가 얼마만 돼도 2파이까지 가죠? 2x는 x가 얼마만 돼도 2파이까지 가냐 형준아? 얘는 x가 얼마만 돼도 벌써 2파이까지 가겠어. 얘는 0부터 파이까지만 바뀌어도 벌써 2배가 되는 거니까 2파이까지 다 도는 거예요. 얘는 0부터 2파이까지가 돼야지 다 도는데 얘는 x가 0부터 파이까지만 가도 벌써 2파이까지 갔어요.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2파이라면 얘는 주기가 뭐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느낌적으로. 왜냐면 파이만 돼도 벌써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좀 급해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B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여기는 B 자리는 요 B 자리는 주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에 주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찍어보면 좌표를 찍어보면 그래서 원래대로 했다면 y sin ex는 아까 똑같아요. 똑같이 쓸게요. 이렇게 됐다고 쳐요. 위아래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y는 sin x야. y는 sin 2x가 되잖아? 그럼 주기가 반으로 줄어요.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주기가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파이였을 때 한 바퀴 다 돌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주기가 반으로 줄어요. 만약에 이게 2분의 1x가 되면 주기가 겁나 늘어요. 주기가 더 늘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직 한 주기가 다 못 가요. 그래서 이 B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주기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기는 이게 짧아지잖아? 그럼 소리로 보자면 높은 음이에요. 주기가, 그러니까 크기는 증폭이랑 관련된 거야. B랑은 관계가 없어. 크기는 B가 만약에 이렇게 낮아. B가 되게 작아졌어. 그럼 진폭이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아니, 주기가 길어지거든. 낮은 의미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인 코사인 그래프에 대해서 합치게 되면 이게 어떤 그래프가 되냐? y는 a sin bx, 뭐 y는 a 코사인 bx, 뭐 이런 그래프들을 이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sin x, y는 sin x, 아직 탄젠트 그래프는 안 그렸어요. 얘는 정말로 기본형 1, 진짜 기본형 1, 기본형 1, 삼각함수 기본형 1. 얘네가 기본형 2, 기본형 2. 기본형 2라고 보겠습니다. 기본형 2. 1, 2라고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형 1과 기본형 2를 그리는 거에 충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뭐죠? 평행이동이 나오겠죠. 슬프지만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표준형. 그러면 이제 몇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y는 2 sin 3x를 그려야 된다 라고 한다고 치면 주기는 뭐가 되는 거냐? 주기는 요 2파이가 주기인데 요 3 때문에 빨라지거든요. 3으로 나누면 돼요. 여기 걸로 이렇게 나눠주면 주기가 나옵니다. 3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폭은 얘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는 거죠. y좌표.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8등분을 때려요. 이렇게. 보통 이제 8등분 이렇게 때리거든요. (8등분을) 때린 다음에 요 위에가 2죠.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있습니다. 주기가 3분의 2파이죠. 여기 3분의 2파이 적어요. 그럼 반절이면 3분의 파이. 이 차이도 적고 싶으면 6분의 파이. 6분의 몇 분의 몇 파이냐?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적어놓고서 원래 모양대로 이쁘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우리가 8등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요. 여기다가 주기 적어놓고 요 위아래다가 이제 진폭 적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8등분 때려가지고.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225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225페이지에 보면 8등분. 또 거기 나온 것도 하나 그려볼까요? 225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에 보면은 y는 마이너스 10 코사인 EX, y는 마이너스 10 코사인 EX 뭐 이런 그래프도 있죠.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이 되는 거죠? 주기가 2파이를 요걸로 나눠주면 돼요. 절대값으로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위아래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가는데 이게 음수여가지고 위아래가 바뀌어요.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렇게 생기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위아래가 바뀝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마이너스 있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뭐 다 그려보세요. 그리는 놈이 무조건 잘해요. 그냥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이해한 다음에 안 그리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 다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10등분 때려가지고 8등분 때릴게요. 8등분 때린 다음에 원래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반대로 가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주기는 파이. 여기가 1분의 파이. 여기 4분의 파이. 여기 4분의 3파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는 얘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렇게 그린다는 거지. 위아래가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반복되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보통 한 주기만 그려요. 한 주기 그리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래서 이제 뭐 한 주기만 보통 많이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그려봐가지고 뭐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돼요.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이게 기본형을 그렸죠? 이제 기본형이 나왔으면 잘 알겠지만 이제 평행이동을 때려요. 그게 표준형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형. 그럼 뭐 평행이동 할 거는 X축하고 Y축밖에 없잖아. 그래서 똑같아요 또. 이런 기본형에서 뭐 Y는 A sin BX에서 여기서 X축으로 뭐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킨다 그러면 똑같죠. Y 대신에 X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죠? X 대신에 X-M. 왜냐면 이건 도형이니까. Y 대신에 뭐 들어가냐? Y-N 들어갑니다. 도형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다 배웠죠? 도형의 평행이동.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Y 대신에 Y-N 들어가고. X 대신에 X-M 들어가서 이렇게 되겠고. Y를 정리해주는 거니까 넘기죠. 이게 이제 표준형이죠. 삼각함수 표준형. 평행이동하는 거. 그래서 모양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좌우 위아래로만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도 이제 가끔 나와요. 표준형 된 거.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해석하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런 게 표준형인 거야. 이렇게 쓰이는 거.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표준형인 겁니다. 마이너스 3에 뭐 이런 게 표준형인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얘는 X축으로 Y는 마이너스 3 sin 4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죠.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전개하잖아? 얘를 전개하잖아?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꿔요. 표준형으로. 사실 별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묶으면은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본형은 마이너스 3, 4, sin 4x가 되고 x 이만큼 옮겼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옮기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 기본형을 다 그렸어. 그럼 평행이동 하는 거는 그냥 x좌표랑 y좌표만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페이지에 보면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기나 이런 것들을 구해보자 라면서 나오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걸 이제 나중에 그래프 보면서 또 놀 거예요. 그래프 놀이기 때문에. 자, 그럼 밑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밑에 예제를 보자면 뭐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하면서 뭐를 그래프를 그리자면 y는 첫 번째 sin x-2분의 파이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얘는 기본형이 y는 sin x인 거야. 이 y는 sin x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큼 옮긴 거죠? 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래프가 있다면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sin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sin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x축 이게 2분의 파이거든? 이걸 2분의 파이만큼 다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서 한 칸 더 올라가요.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1이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0이 돼야 되는데 더 내려가 도였어야 되는데 축하도였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게 0이라고 볼게요. 잘못 올렸어요. 하여튼 뭐 이게 여기가 0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한 칸 올려가지고 2분의 파이만 옮기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계속 그려진다. 그리시면 되겠어요.
움직여가지고. 됐죠? 뭐 이런 거예요. 평행이 그냥 그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게 뭐냐면 탄젠트 그래프예요. 최대 최소값 주기. 그것도 보여줬죠. 최대 최소값. 야, 이거는 최대 최소값은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나오거든. 왜 그런지 알려줄게. 봐봐. 최대 최소값은 y는 3sin 2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거든. 얘 주기는 여기만 보면 되니까 주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주기는 2파이를 2로 나눠주니까 이제 파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봐봐. 얘만 따라가면 돼. 봐봐. sin 2x는 어차피 sin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기가 sin 그래프잖아. sin 그래프는 무조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거든요. 얘는 이제 sin 2x는 무조건 알겠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요. 얘 값의 범위는 3 곱했잖아. 3 곱하면 부등식 성질랑 하면 이렇게 곱해줘요. 이게 부등식의 성질로도 최대 최소값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 더해줘? 1 더해줘. 딱 1 더해줘요.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2, 최대는 4가 나오는 거죠. 부등식의 성질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 안 그려도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이게 사인 그래프는 항상 마이너스 1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최대 최소값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프 안 그려도 구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값 그 정도는. 됐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 부등식의 성질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마지막으로 또 누구를 그려야 되냐? 슬프지만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봐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릴 때 원리가 다 뭐였냐면 우리 소희야. 그래프 그릴 때 원리가 다 뭐였죠, 지금까지? 뭐를 1로 만들었죠, 다 지금까지 그래프를 쉽게 그리기 위해서? 반지름, 그러니까 분모를 1로 만든 거지. 분모를 1로 만든 거야. 봐봐. 어차피 단위원에서 노는데 분모를 1로 만든 거야. 근데 탄젠트는 분모가 반지름이 아니야. 이게 문제입니다. 탄젠트는 뭐가 분모가 아니죠? 반지름이 분모가 아니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자, 잘 보세요. 또 그릴게요. 맨날 그리는데 얘만 그려야 돼. 죽을 때까지. 탄젠트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 탄젠트 x는 x분의 y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단위원에서 돌려봤자 분모가 1이 아니에요. 왜냐면 x가 1이 돼야 되거든. x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봐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원점이 있어요. 여기 p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내린 거는 반지름이 1일 때만 가능한 거지. 근데 x가 1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가 x가 1이거든요. 여기까지 이거를 떼지. 왜 이렇게 되냐? 다 닮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밑변분의 높이가 다 똑같아요. 여기서 밑변분의 높이나 여기서 밑변분의 높이나 다 똑같아요. 닮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b가 똑같기 때문에 다 닮음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까지 확장을 시켰냐? 뭐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말했잖아. 얘가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는데 분모를 항상 1로 만들어서 분자만 보면서 그리겠다는 거야. 둘 다 바뀌면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원리예요. 뭐 합리적이죠? 아닌가요? 둘 다 바뀌면 그리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 근데 지금까지 사인 코사인은 편안하게 여기서 놀았으면 됐어. 왜냐? 반지름이 분모니까. 탄젠트만 슬프지만 분모가 반지름이 아니야. x좌표란 말이야. 그래서 x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요. 직각삼각형을.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분모가 이게 1이 됐지. 그럼 이 y값이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지금? 그래서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도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근데 봐봐. 얘가 좀 빨리 증가하지. 얘가 봐봐. 45도만 돼도 벌써 1이에요. 탄젠트는. 더 되잖아? 더 커져요. 그럼 이제 여기 여기로 오잖아? 안 만나.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일단 뭐 결론은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점점 증가하는 거야.
이 각도면 이 값이에요. 이 각도면 이 값이에요. 그게 대응되는 거야. 그 y값에 대응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이 커지죠. 왜냐면 분모를 1로 만들어니까 여기까지 와야 돼. 왔을 때. 탄젠트 그래프가 그래서 커지는데 얘가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봐봐. 1로 넘어가잖아? 1로 넘어가면 봐봐. x값이 뭐로 바뀌냐면 1로 넘어가면 x값이 음수로 바뀌어. 2, 4분면으로. 그게 문제. 그러니까 이쪽에서 탄젠트를 볼 때는 내가 만약 여기까지 확장시킨다 볼게. 이렇게 확장시킨다 볼게. 그럼 이 값이 탄젠트가 아니에요. 왜냐? 지금 x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의 부호 반대가 탄젠트 값이야. 2, 4분면으로 오면.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가 조금 그리기가 제일 좀 빡세요. 왜냐면 비용거라. 왜냐면 봐봐. 이 분모가 여기 있을 땐 1이었거든요. 2, 4분면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리면 분모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탄젠트 값은 2, 4분면에서 마이너스 y가 탄젠트 값이야. 이거의 부호 반대가 탄젠트 값이야. 이 길이에. 해석을 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요? 3, 4분면은 똑같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의 반대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뀌어요. 더 짜증나죠. 그릴 때.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이게 이 값일 때거든? 근데 이게 봐봐. 이 값인데 이거의 음수 값이야. 여기 있으면 이 각도면 이 각도였으면 이거가 탄젠트 값인데 이거의 음수 값이 탄젠트 값이야.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90도를 붙잖아? 그럼 또 안 만나요. 그래서 점근선이 있어요. 나중에 정문선 배울 건데 점점 근접하는 선이에요. 나중에 이제 함수 배우면 또 자세하게 배울 텐데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탄젠트 그래프만 이렇게 생겨요. 그려보면 얘가 좀 짜증나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깁니다. 이게 탄젠트 그래프예요. 그래서 얘만 좀 왕따 같은 느낌이고 그래프 그리는 것도 사인 코사인과 조금 다르죠. 근데 실제적으로 메인은 탄젠트 그래프가 아주 메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인 모양이 뭐죠? 파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형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야. 탄젠트 그래프는 별로 실생활에 많이 쓰지를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자면 약간 얘 그래프는 뭔가 그 3차함수 그래프 반복해 놓다는 느낌인데 약간 3차함수 그래프 약간 느낌이 3차함수 그래프 반복해 그래프인데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그래프가 많이 출제되진 않은 편이긴 한데 가끔 나와요. 그래서 얘만 주기가 뭐로 바뀌었냐면 주기가 파이예요. 얘만 왕따입니다. 얘만 완전히 다르죠. 얘만 주기가 파이예요. 탄젠트 그래프만 주기가 파입니다. 파이씩 반복돼요. 그리고 얘 대칭 보이냐? 대칭 보이냐? 우리 보이냐 대칭? 가비나? 대칭 보여? 뭐 대칭인 것 같냐? 3차함수 느낌이니까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이런 거를 정근선이라고 부르거든? 점점 근접한다. 만날 수는 없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점점 근접하는 선을 정근선이라고 부르는데 정근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탄젠트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디 나와 있냐면 이게 페이지에 보면 227페이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가 원점 대칭 함수 주기 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정근선들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기 보시면 알겠죠. 정근선은 n파이,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다. n 정수. 정근선이 나타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얘예요. 0이었을 때가 얘예요. 1이었을 때가 얘예요. 정근선이 나타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가 메인은 아니지만 종종 나오긴 합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뭐 되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자. 주인공은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사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니니까 되게 비중을 보면 별로 안 많죠. 8번, 9번하고 빨리 끝나요. 얘가 주인공이 아니어서. 야, 근데 한번 봐봐. 야, 탄젠트 그래프는 사실 여기다가 A, B를 이렇게 써주면, A, B 써주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탄젠트 BX. 사실 A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무한대로 가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게 두 배가 되면 좀 더 빠르게 가겠지. 사실 그래프 모양의 이 A 값에 따라서 이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냐. 별로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겠냐, 안 그러겠냐. 어차피 얘는 진폭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계속 작아지고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A가 특별하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질 않아요. 사실. 세대체에서 영향을 안 끼친단 말이야. 하지만 누구는 영향을 끼치겠냐? B는 영향을 끼치겠지. 주기는 영향을 줍니다. 사실 A 타임스 BX에서 A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증가, 마이너스, 계속 감소해서 증가하니까. B만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파이를 B가 있어서, 그러면 주기가 뭐가 바뀌냐면 주기가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면 돼요. 움쓸 수도 있으니까. 이건 바뀌는 거예요. 사실 A는 최대체에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페이지 2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고, 직접 다 그려보시고, 이 부분은 내가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갔잖아, 사실. 그러니까 다 그려보라는 얘기야.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프 잘 그리면 문제는 그냥 풀려요. 전자동으로. 근데 꼭 그래프 안 그리고 외워가지고 문제 푸는 애들이 꼭 있는데, 대충. 그러지 맙시다. 그럼 의미가 없어. 이거 하는 내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해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겨울방학 때 이렇게 자세하게 할 확률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때도 아마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못 할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자세하게 그려보세요. 다 그려보면 다 머릿속에 남아요. 직접 해보는 것만이 남습니다. 수학은 다 해보는 겁니다. 결론은. 자, 최대값 주기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 하겠죠. 평행이동 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29페이지에 보면, 개념 확인 코너가 있거든요. 지금 이걸 한번 풀어봅니다. 시간을 줄 테니까. 이렇게 시간도 주고, 천천히 나가고. 이럴 데가 없다니까. 지금 이거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코사인 X 그래프 그리라 그러면, 이제 코사인 그래프에서 몇 배가 된 거죠? 2배가 된 거죠. 주기는 안 변한 것 같아요. Y 코사인 X 그리라 보면,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막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주기는 얼마가 되는 거죠? 2파이에서 반한 게 없죠? 이렇게 되겠죠? 그림은 여러분들이. 사인 2분의 x는 주기가 반대로 줄었죠. 그리고 사인 2분의 x가 주기만 반대로 줄어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주기만 파이랑 2분의 파이로 줄었다. 이게 y는 사인 2분의 1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탄젠트 2분의 x는 주기가 줄었어요. 따로 그릴게요. 그래서 점근선도 줄거든요. 그래서 점근선이 2분의 파이였다면 4분의 파이가 되겠고, 주기가 반대로 줄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다 반대로 줄어요. 그래서 사인 탄젠트 2분의 x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로 바뀌었겠죠. 여기가 4분의 3파이. 점근선도 다 반으로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탄젠트 2분의 x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려보면 장땡이에요. 많이 그려본 놈이 잘해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보고서 다 한 땀 한 땀 그리면서 원리대로 그리면서 해보시는 분들이 잘하게 되는 거니까 처음 배웠잖아. 다 써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y는 코사인 x 빼기 2분의 파이는 이런 거죠. y는 코사인
x 빼기 2분의 파이는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한 거예요. 코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낮춰요. 얘를 여기로 이동한 거죠. 이만큼 이동해서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하면 되는 거죠. 2분의 파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평이동이요. 사인 x 마이너스 1은 원래 사인 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 1씩 내려요. 내려가지고 그러면 돼요. 끝이야. 맞아 안 맞아? 소희야. 맞죠? 그래서 뭐 이게 최대값이 이제 바뀌겠죠. 0하고 마이너스 2로. 나중에 그려보시고요. 3번이 중요하죠. 3번. 오늘의 핵심 문제. 사실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뭐 같은 문제가 나오냐 학교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죠? 3번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A, B를 뭐 찾으라 그래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주기가 지금 뭐로 됐죠? 주기는 보이십니까? 소희야, 주기가 뭐냐? 지금 사인 그래프인데. 주기 보여? 6파이죠? 주기가 6파이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최대 최소값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니까 A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5가 될 겁니다. 주기 어떻게 구했죠?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누면 주기예요. 이 6파이가. 약분되니까 B는 3분의 1입니다. 양수니까. 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주기하고 이제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잘 그리고 주기를 이해했다면 이제 필수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프 그린 것도 다 연습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한 상태에서 필수 예제를 들어갔다? 못 풀 수가 없어요, 사실. 다 그려보고 했다면, 이해를 다 했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1번에 최대 최소값 주기를 구하시오 하면서 필수 예제 1번, 필수 예제 2번, 다 뭐죠?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실제로는 시험 문제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프 그리라고 시키냐? 이게 기본이니까.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야지 이제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필수 3번부터가 시험 문제에는 나올 만한 문제들입니다. 1, 2번은 뭐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그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몇 개만 그려주고 끝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가 이제 2번 한번 그려봅시다. y는 이 코사인 3x를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리면 자, 주기는 어떻게 바뀌죠? 주기는 뭐로 바뀌는 거죠? 주기는 2파이를 뭐로 나누면 되죠? 3으로 나누면 되죠? 3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최대 최소는 2가 됩니다. 뿔만 2가 되겠죠. 그래서 8등분해서 그리면 여러분들이 8등분해서 그리면 8등분 하는 거죠. 8등분해서 이제 그리게 되면 여기 주기 자리에다가 3분의 2파이 적어주시고 반전에다 3분의 파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에다가 얼마 적으면 되냐면 2니까 2하고 마이너스 2 적어주신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모양을 이쁘게 이렇게 그려주면 끝이에요. 한 주기 정도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게 2 코사인 3x 그래프입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너무? 그래서 뭐 기본형 2 얘를 내가 아까 이름을 기본형 2라고 했죠? 기본형 2는 뭐 생각보다 조금만 연습하면 다 그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못 그린다. 이건 공부를 잘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2번 넘어갈게요. 필수 2번 넘어가면 이제 평행이동이 가미가 돼요. 평행이동. 필수 2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1번은 뭐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금방 그려요. 이거. 그러면 이제 보세요. 1번은 y는 2 사인 파이 x 더하기 1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가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주기가
이 파이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여기 파이잖아. 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주기가 2예요. 그 다음 최대 최소는 2배가 됐잖아. 2배가 된 다음에 1을 더해주니까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1 더한 거랑 2에서 1 더한 거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면 자 보세요. 파이 등분을 때리는데 똑같아요. X축이 어디냐 싸움이에요. 파이 등분 때려가지고 어차피 축이 2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2인 거야. 아, 이거 X축, 여기 X축 아닌데. X축 아니에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Y가 1이에요. 이만큼 올라갔잖아. X축은 요 위에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X축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X 여기 있는 거야. 근데 그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사인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사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리긴 할 거야. X축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2였던 거고 여기가 이제 1인 거죠.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2인 거죠. 그럼 이런 그래프예요. 얘만큼 위로 올라간 거죠. 이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시면 되는 거죠. 엄청 어렵진 않죠? 연습하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2번도 이제 그려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다 그려보라고 줄게요. 왜냐면, 뒤에 문제 좀 풀게요. 너무 안 풀어가지고. 이렇게 다 그릴 시간 주면 좋겠는데, 집에서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건 이제 2로 묶어야 되거든? 이렇게 2로 묶어야 돼. 이렇게 묶으면 x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2파이를 2로 나누니까 파이가 될 거야. 근데 얘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겼으니까 위아래만 이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똑같은데 파이 등분 때리면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시작점이 2분의 파이라고 그냥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 2분의 3파인 거예요. 가운데가 파이가 있는 거죠. 주기가 파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게 그려요. 이렇게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대충 그려요. 그린 다음에 요 위아래가 이만큼 올라갔잖아. 원래 마이너스 1이었는데 이만큼 올라가니까 1이 되겠고 1이었는데 이만큼 올라가니까 3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X축은 어디 있냐? 대충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어딘가 있어요. X 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서 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이 2분의 파인 거죠. 뭐 0일 때까지 간다 그러면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0이면 2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니까 뭐 많이 가야 되겠네. 여기가 0이겠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연습하시면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려졌다. 내가 이제 다 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수 3번과 4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수 3번과 4번.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필수 3번과 4번. 끝나요. 오늘의 수업은 끝. 자, 필수 3번과 4번까지 하고 절대값 있는 거는 다음 시간. 절대값은 또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피곤합니다. 절대값. 필수 3번만 볼게요. fx가 이제 a sin bx 더하기 c였다. 최대값이 3이고 주기가 파이고 그 다음에 f 12분의 파이가 1이었다 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최대값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지금 A, B, C가 아마 다 양수로 줬을 거거든. A, B가 아마 양수로 줬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수 주니까.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웬만하면 양수 줘요.
항상 주니까 최대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1일 때 최대거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C가 최대값이에요. 왜냐면 이게 1일 때 최대거든요. 대부분 다. 양수니까. 이게 1일 때 최대야, 사인 그래프가. 사인이 1일 때 최대란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C가 3이라는 얘기야. 최대값은. 그 다음에 주기는 B를 준 거거든요. 양수니까 이 파일을 B로 나눈 게 이게 지금 파이라고 했으니까 B는 뭐가 나오냐면 B는 2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미지수가 두 개가 날아간 거예요. fx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sin bx 대신에 b 대신에 2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c 대신에 뭐 집어넣을 거냐면 3-a 집어넣을 거야. c 대신에 c는 3-a죠. 넘기면 하나만 남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네 둘을 쓰게 되면 한 개만 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얘를 대입해가지고 a 값을 구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왜 이 문제가 많이 안 나오냐면 이 문제는 그래프 안 그려도 풀어요.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많이 시키거든요. 거의 애들한테. 그게 기본이어서. 그래서 이제 F12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여기 1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이게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3 빼기 a가 돼서 3-2분의 a가 나오겠고 이게 1이에요. 그래서 2분의 a는 2가 나오면서 a는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b분의 a, b가 2였거든요. 내가 이게. b분의 a 값은 2분의 4니까 2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최대 최소값 문제는 그래프를 안 그려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요즘은 필수 4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네가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보다는 그래프로 얘네들을 주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게 필수 4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글로 다 줬잖아. 최대 최소 주기를. 이렇게 안 줘요. 그러니까 방금 보면 알겠지만, 자, 봐봐. y는 a sin bx 빼기 c인데, 이렇게 많이 주거든요. 얘를 이제 표준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꿉니다. 자, 바꾼 다음에 그래프를 줘요. 그래서 a는 양수라고 주고, b도 양수라고 주고, c는 범위를 줘요. 주기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주는 거예요. 그래프를 네가 해석해라. 그래프를 봐서 주기도 찾고 최대값도 찾아서 네가 문제를 풀어라라고 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주기를 보면 알겠지만 주기가 몇이죠? 이 그래프를 보면 주기가 몇이냐 형들아? 주기 몇이냐? 1. 주기는 거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가 4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y값은 4분의 1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a값은 나와요. a는 뭐가 된다? 4분의 1인 거죠. b값도 이게 b로 나눈 거잖아. 2파이를 b로 나눈 게 1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나온다? 2파이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4분의 1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y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4분의 1에 sin b 대신에 2파이 집어넣으면 x 빼기 2파이 분의 c가 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인 그래프는 커지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자면 이쪽으로 평행이동한 거야. 커지면서 시작하니까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2분의 1 돼야 돼. 왜냐면 x축을 2분의 1만큼 표현 나오면 x 대신에 x-2분의 1이 나오니까 2파이분의 c가 2분의 1이 돼야 돼. 그래서 c가 얼마가 되냐? 그래서 c가 파이가 나와. 그래서 c가 파이가 나와.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사이에 있죠? 잘 구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하고 2파이랑 파이를 다 더하게 되면 답은 4분의 1 더하기 3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33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유제도 다 풀어보시고 해보신 다음에 내가 오늘 준 게 있죠. 여러분들한테 요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보면 되냐? 연습은 어디까지 하면 되죠? 배운 게 평행이동 절대값 전까지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한 페이지 106페이지인가? 106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연습해보시면은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 재미는 없었죠? 자,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내주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토요일이니까